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서울 외환시장이 24시간 거래 체제로 바뀝니다. 세계적인 표준에 맞춰 선진 시장으로 가는 길이긴 한데요. 문제는 최근 원달러 환율 불안이 극심하다는 점입니다. 1달러에 1,500원이 넘는 초고환율이 장기화하고 있는데요. 외환 당국의 관리 시스템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배재고등학교 야구 부원들이 오늘 광주 제일고등학교를 찾습니다. 지역 비하 응원을 사과하기 위한 건데요. 이 논란은 오히려 정치권에서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미숙함을 타일러야 할 어른들이 정쟁으로 사안을 소모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대팀의 지역을 비하하는 구호를 외친 서울 배재고 야구부가 오늘 광주 제일고를 찾아가 사과합니다.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국립 5.18 민주묘지도 방문합니다. 22대 후반기 국회가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들어갑니다.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 반쪽 국회가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비공개 회의를 열고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 접수된 징계 요구안의 상당수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친한계 의원과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한 의원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환 당국이 오늘부터 평일 24시간 동안 원달러 외환 거래 시장을 운영합니다. 외환 거래 시간 공백이 해소되고 환전 편의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정체 전선이 제주 남쪽 해상에 머무는 가운데 당분간 내륙은 무더위 속에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지역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로 무리를 빚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오늘 오후 광주 제일고를 찾아가 직접 사과합니다.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여론과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비하와 조롱응원을 펼쳤던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를 찾습니다. 학생 선수들과 지도자, 학부모 등 80여 명이 직접 광주 제일고에 가서 사과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응원으로 무리를 빚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사과 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화운동 교육도 받기로 했습니다. 조롱응원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기말고사 일정까지 겹치면서 앞서 두 학교 만남은 한 차례 무산됐습니다. 다행히 두 지역 교육당국이 어렵사리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양 시도 교육감님께서도 수차례 통화를 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해야 한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인 조치로 반드시 필요하다, 어떻게든 추진을 해보자라는 데 공감을 하셔서 만약 진심 어린 사과와 이를 용서하는 모습이 뒤따를 경우 진영 싸움으로 번진 여론이 진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선수들에게 내린 6개월 출전 정지 중징계에 대해서도 선처받을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진정한 사과가 있고 또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학생들의 그런 사과를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 점은 향후에 이제 징계를 조금 감경하거나 변경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로 작동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무엇보다 어른들이 만든 표현에서 비롯된 잘못을 학생들이 교육적인 방법으로 바로잡을 기회라는 점에서 이번 사과 방문이 갖는 의미는 큽니다. YTN 이무석입니다. 서울 배재고등학교 학생들의 방문 사과를 앞두고 광주 제일고등학교가 경찰에 시설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광주 1고가 경찰에 학교 시설 보호를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학교 밖에 경력을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한다는 방침인데요. 다만 경찰은 학교 내부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은 학교 자율에 맡길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제일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협박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심각한 범죄라면서 앞으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광주제일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게시물 작성자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폭발물 신고가 접수된 지 하루 만입니다. 경찰은 해당 행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앞으로 관련 학교나 학생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이나 협박글 등이 올라올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협박범은 배재고 청소년들의 미래를 짓밟았다며
광주 1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즉각 내부 수색을 벌였는데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게시자의 신원을 특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 1고는 배제고 선수들의 사과 방문을 앞두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에 학교 시설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돌발 상황 등을 우려해 현장에 기동대 등 경력을 학교 외부에 배치해 대비할 예정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법여권에선 5.18 민주화운동 관련 SNS 게시물로 논란이 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사죄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SNS에 청와대가 경고했는데도 뭘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즉시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서영석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향한 혐오와 조롱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고요. 김남국 의원은 잘못된 인식과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고 SNS에 적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박병원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 같다며 색깔론을 제기한 인사까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할 수는 없다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 부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비하 응원으로 서울 배제고 야구부가 중징계를 받자 5.18이 성역이 됐다. 마치 북한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SNS에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커지자 이를 삭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말 문제면 조리돌림할 게 아니라 즉각 해임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꼬집었습니다. 조용술 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부위원장은 오랜 시간 소신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인사고 이재명 정권은 통합과 보수 인사 기용을 내세워 그의 철학과 발언을 알고도 요직에 임명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인사 기용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보여주기식 인사를 해온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부위원장은 버리기 아까운 보기 좋은 떡에 불과한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7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열기로 하면서 여야의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놓고도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후반기 원구성 협상 파행 속에 열리는 7월 임시국회는 국민의힘 불참 속에 반쪽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정부 국정과제와 민생입법을 내버려둘 순 없다면서 필리버스터, 패스트트랙 제도까지 손질해 단독국회 운영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에겐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67개 핵심 입법 과제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은 민생을 외면하는 국민의힘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일찌감치 후반기 원구성 목표를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저지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여전히 법제사법위원장 확보 의지가 분명합니다. 민주당의 폭거 의도를 널리 알리는 걸 목표로 향후 의원총회를 거쳐 구체적인 대여 투쟁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상임위를 또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여는 것은 반쪽 상임위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만 보호하는 그런 상임위 구성에 대해서 투표지 사태 특검 추진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여야는 추천권을 놓고 본격 줄다리기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대한변협을 비롯한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 주진우 국조특위 위원은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 과거 대한변협 회장 이력을 거론하며 불가론을 내세웠습니다. 원구성을 둘러싼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투표지 사태를 고리로 한 여야 공조기류에도 여파가 미치는 분위기입니다. 민생 발목 잡기다, 거대 이석 독주다, 양당이 맞서며 후반기에도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가 예상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정청래 전 대표도 곧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 내전을 앞둔 국민의힘은 오늘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 양도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로 손꼽혀온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송영길 전 대표. 이들 중 김민석 전 총리가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지며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립니다.
김 전 총리는 오늘 오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와 국회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민심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다른 당권 주자들 역시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데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는데 1인 1표제와 검찰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등을 연일 언급하며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회 토론회 참석 등 외교 안보 분야 전문성을 부각하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오늘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처음 참석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해당 행위 징계 방침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열립니다. 지난주까지 윤리위원회에 접수된 징계 요구안은 5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6.3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운 친한계 의원들이 우선적인 논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징계는 원칙과 기준의 문제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는 징계가 있어야 한다는 장동혁 대표의 원론적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내 중진인 오선 윤상현 의원은 법과 윤리의 잣대를 들이대면 정치가 바로 설 수 없다며 정치는 정치로 풀자며 징계 정치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난무하는 가운데 징계가 현실화할 경우 당은 또다시 반장동혁과 친장동혁계로 갈라져 극심한 내분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역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관련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지난달 초순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수색 과정에서 투표관리 업무 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업무 연락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사전 투표율이 낮은 투표구에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무번호 투표용지 추가 배부 등 대응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 투표 직후인 지난 5월 31일 전국 구시 군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업무 연락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본은 용지 부족이 문제가 된 지역별 선관위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해당 업무 연락에 따른 대응 조치 여부와 사전 투표율 등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업들과 3대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엽니다. 당과 정부도 신속한 이행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한성숙 총리와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휴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달 29일 정부와 기업이 발표한 반도체와 인공지능 대규모 지방투자 계획인 3대 메가 프로젝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연 겁니다. 역사적 결단이다. 향후 30년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과제다라는 공감대 속에 속도전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속도감 있게 실행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적기 대응이 곧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골든 타이밍입니다. 조기 현실화에 당정이 모든 역량을. 강훈식 비서실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로 미래 대응기금을 조성해 메가 프로젝트와 청년 지원 등에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당장 오늘은 청와대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가 열립니다. 프로젝트 발표 일주일 만에 진행 상황 검토가 이뤄지는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장급 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제가 직접 이 사업을 세심하게 살피고 중앙정부는 세제와 재정, 금융과 규제, 인프라를 한데 묶은 과감한 패키지 지원을. 이런 가운데 김용범 정책실장은 SNS에 인공지능 시대엔 인공지능을 가장 많이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이를 위해 전력망이나 산업 부지를 조성하고 공급망을 조직하는 건 국가의 일이라며 국가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기업은 물론 국가 주도의 투자 필요성을 부각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YTN 정윤용입니다. 중동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종전 후속 협상을 잠시 쉬어가고 있는 미국과 이란은 내부 결속과 전열 재정비에 나선 모습인데요.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과 나토 정상회의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이 이어지는 이번 주, 종전 후속 협상의 향방도 윤곽을 드러낼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먼저 이란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 최고 지도자 장례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장례 행사에서 반미 메시지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테헤란 중심 대규모 예배 시설에서 이틀째 엄수되고 있는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에서는 미국의 죽음을이라는 규탄이 이어졌는데요. 행사 사회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보복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قسم به خون تو قتل ترامپ گردن ماست. 하메네이의 후계자인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장례식에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장례식에는 하메네이의 다른 아들들과 혁명수비대 사령관 등 고위 관료들이 대거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체제 건재함을 과시하면서도 최고 지도자의 신변 위협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례 일정은 테헤란 시내 행진에 이어 이란 종교 도시와 시아파 성지 등으로 시신을 운구한 뒤 오는 목요일 안장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후 현지 시간 오는 11일 중재국인 파키스탄에서 핵 문제 등 핵심 현안을 다룰 후속 협상이 재개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례 국면에서도 이란 국영 매체는 약 5개월간 중단됐던 이란과 카타르 간 해상 교역이 재개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란이 강경한 반미 여론을 결집하면서도 물밑에서는 외교, 경제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네, 미국과 함께 이란의 공습에 나섰던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균열설 봉합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문제를 포함해 미국과 불화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은 99%의 경우 의견이 같다며 균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인터뷰 잠시 들어보시죠. 99% of the time we see eye to eye. But as in any family, in any close friendship, there are sometimes differences of opinion, and we discuss them openly. 네타냐후 총리는 이어 미국은 우리를 모범 동맹이라고 부른다며 실제로 함께 싸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우리는 영구적인 전쟁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며 이란 전쟁 종전에 자신이 반대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 중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을 확대하자 네타냐후 총리에게 직접 전화해 격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our relationship with Netanyahu it's good, but we have to keep him a little bit sane.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는 네타냐후 총리는 누가 보스인지 안다며 이번 주 나토 정상회의 이후 네타냐후 총리가 다음 주쯤 백악관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핵 문제뿐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공격 등 후속 협상의 쟁점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 기술력을 키우면서 올해 러시아의 핵심 에너지 시설을 전례 없는 강도로 공격해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90분 동안 통화하면서 외교적 주도권 확보에 나섰는데 평화 협상 전망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를 향해 전례 없는 강도로 드론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만 러시아 정유시설을 194회 공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배 증가한 수준입니다. 지난 5월 정유시설 공격 횟수가 16번으로 월간 최고 기록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기술력이 갈수록 발전하면서 정밀 타격 능력과 생산량이 늘었고 미국의 정보 지원도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맞서 러시아도 2월 이후 미사일과 드론 5천여 발을 발사했지만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격에 전쟁 주도권이 흔들린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과 90분간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크렘린궁은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중재 노력을 이어가기 위해 모스크바를 다시 방문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Разговор, это уже четвертый в текущем году, был, естественно, не только протокольным, но деловым и весьма конструктивным. 하지만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고위 관계자들은 평화 협상이 여름은 지나야 재개될 수 있다고 내다봤고, 러시아의 한 소식통은 러시아가 강경 태세를 고수하는 만큼 올해는 의미 있는 회담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경제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국내 외환 시장이 평일 24시간 거래 체제로 바뀝니다.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과정입니다. 네, 이게 환율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2분기 원달러 환율은 평균 1,501.93원으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평균은 무려 1,520원을 넘기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는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순매도가 꼽힙니다.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도한 주식은 157조 3,080억 원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치솟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산 포트폴리오 비율 재조정, 리밸런싱을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환율 기조는 상승 압력이 높은 국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단기간에 과거 수준으로 복귀하지 않고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외환당국은 원달러 거래 시장을 평일 24시간 중단 없이 열기로 했습니다. 뉴욕 서머타임 기간에는 월요일 새벽 6시부터 토요일 새벽 6시까지 운영되면서 원래는 거래가 불가능했던 새벽 2시에도 원달러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재정경제부는 투자자 저변이 확대돼 국내 자산에 대한 수요가 다변화될 것이고 글로벌 장기 투자 자금도 유입돼 시장 변동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수출입 업체들도 실시간으로 환전 주문이 가능해져 새벽에 급격한 환율 변동이 있더라도 환차손 방어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장 야간 시간대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작은 만큼 거래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장중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다. 특히 우리는 굉장히 소규모 외환시장 거래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 이제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이고요. 외환 당국이 필요하다면 유동성을 공급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외환 시장 24시간 개장이 외국인 자금 이탈과 고환율이라는 상황을 안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비투 금액도 지난 2분기 동안 하루 평균 60조 원을 넘기며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홈플러스가 운명의 2주를 맞이한 가운데 2천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처분되며 공중 분해될 거라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때 소비자 이탈 조짐이 보였던 쿠팡의 결제액과 이용자 수가 다시 최고 수준으로 올라서면서 지난달 신용 체크카드 추정 결제 금액이 5조 원에 육박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일본 맥주 판매가 늘면서 지난해 수입량이 10만 톤을 넘어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농식품과 농산업 수출액이 7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초복을 앞두고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 가격이 해마다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을 보면 서울 지역 삼계탕 평균 가격은 올해 5월 기준 18,154원으로 5년 만에 29%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온라인상의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내일 시행됩니다. 가짜뉴스 피해를 근절하겠다는 입법 취지가 있긴 하지만 온라인 공론장이 크게 위축될 거란 우려가 이어지는데요.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내용과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김태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불법 정보뿐 아니라 허위 조작 정보와 혐오 표현의 온라인 유통을 규제하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법원 판결로 확정된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2회 이상 올리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 고의성과 중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을 물어야 합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직전 3개월간 3건 이상 정보를 올려 광고 후원 수익을 챙긴 이른바 수익형 정보 게재자로 한정됩니다. 가중 손해배상 대상은 여기에 더해 사회적 파급력이 큰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경우로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단순 의견 표명이나 주장, 카카오톡처럼 사적으로 나누는 SNS 대화 내용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게시 내용이 허위 조작 정보나 혐오 표현에 해당하는지는 SNS나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자율 판단에 맡깁니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사업자는 관련 기준 등이 담긴 운영 정책을 마련하고 보고서도 내야 합니다. 해외 사업자들도 해당이 되고요.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이상이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SNS라든가 아까 말씀 주신 유튜브 같은 동영상 공유 서비스들이 주요 대상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율규제 운영 상황을 감시 감독하는 건 결국 정부인 만큼 사업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과잉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불법 허위 조작 정보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무차별적인 신고를 막기 위해 구체적 근거와 증빙 자료, 신고자 신상 등을 필수로 적어야 합니다. 또 공익 목적의 보도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출근길 서울 등 곳곳에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충남과 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비구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해남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국에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 호남 지방에 최고 80mm, 그 밖의 지역에 최대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곳에 따라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열대야나 열대야에 근접한 밤더위가 나타나며 후텁지근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6도, 제주도는 26.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서울 28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고 체감온도는 이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상대 팀의 지역을 비하하는 구호를 외친 서울 배제고 야구부가 오늘 광주 제1고를 찾아가 사과합니다.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국립 5.18 민주묘지도 방문합니다. 22대 후반기 국회가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들어갑니다.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 반쪽 국회가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늘 비공개 회의를 열고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 접수된 징계 요구안의 상당수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친한계 의원과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한 의원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체 전선이 제주 남쪽 해상에 머무는 가운데 당분간 내륙은 무더위 속에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기 성남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교제하던 관계였는데 남성은 피해 여성의 퇴근길을 노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시간 한적한 골목길을 걷던 여성이 한 남성을 마주치고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칩니다. 한 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여성에게 다가서더니 어깨를 붙잡고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하고 쓰러져 있는 두 사람을 병원으로 옮깁니다. 보리스라인이죠. 이렇게 삼각으로 이렇게 쳐 있고 바닥에는 저렇게 흥분했어요. 새벽 2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골목길에서 50대 남성 A씨가 60대 여성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범행 직후 자해한 A씨도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남성의 기운이 약간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혈하면서 특이하게 봤던 게 손에 반코팅 장갑을 끼고 있더라고. 경찰은 피해 여성이 A씨와 과거 4년 동안 교제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퇴근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귀가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평소 다니던 길목에서 기다리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의 직장은 이곳에서 걸어서 불과 5분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이곳 현장에는 범행 당시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A씨에 대한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사소견에 따라 우선 경과를 지켜본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이 해당 피해 여성은 이미 사건 발생 한 달 전에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연락과 접근 금지를 하는 잠정 조치를 취했지만 남성의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에 처음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달 8일 50대 남성 A씨는 이별을 통보받은 뒤 피해 여성의 직장에 찾아갔습니다. 여성은 전 남자친구가 자신을 못살게 군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에게 서면으로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연락이 오자 여성은 지난달 10일 스토킹 피해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즉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고 A씨에게 잠정조치 1호인 서면 경고와 2호인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인 연락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2호와 구금이 가능한 4호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과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등 별다른 위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안전조치를 위한 경찰의 위험성 체크리스트 결과 A씨는 28개의 항목 가운데 9개에 해당해 위험도 보통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달 말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됐고 A씨는 그로부터 열흘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든 채 피해 여성의 퇴근 시간 직장에 찾아간 겁니다. 여성이 당시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신고해 3분 만에 현장에 경찰이 도착했지만 안타까운 죽음을 막진 못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자신의 SUV 차량 뒷문을 열어놓은 채 범행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장윤기에게 성폭행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검찰은 성폭행 목적의 납치 시도를 입증하는 대목이라면서 관련 증거를 재판에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5월 5일 사건 당시 으슥한 공간에 차량을 주차했던 장윤기는 조수석 뒷문을 활짝 열어놓고 피해 여학생을 등 뒤에서 목을 감아 제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야 시간대에 발생한 사건이라서 화질이 선명하진 않지만 검찰은 폐쇄로 CCTV 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장면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구 경기 도중에 상대팀과 해당 지역을 조롱하는 듯한 구호를 외쳐 논란이 커진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오늘 광주 제1고를 찾아 사과할 예정입니다. 배재고 학생 야구 선수들과 지도자, 학부모 등 80여 명은 오늘 오후 3시쯤 광주 제1고를 찾을 예정입니다. 두 학교 학생들은 광주 제1고 강당에서 약 30분가량 사과와 화해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국립 5.18 민주묘지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5.18 묘역 참배에는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과 김대중 전남 광주 교육감도 동행합니다. 경찰이 광주 제1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한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광주 1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공중 협박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경찰관을 잡음이 참 많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해온 경찰이 수사를 신속히 하라는 권고에도 사건을 장기간 방치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늑장 수사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박조은 기자입니다. 홍명보 전 감독 재선임과 관련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된 건 2년 전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축구협회 정관과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고발한 겁니다. 경찰이 처분을 계속 미루자 고발인은 수사 심의를 신청했고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 23일 사건을 맡은 종로경찰서에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하라고 의결했습니다. 수심위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생긴 경찰 수사 통제 장치로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 결과와 절차에 대해 불복해 신청한 수사 심의를 직접 검토하는 기구입니다. 수심위 의결의 강제성은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결과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처분 없이 또 9개월을 흘려보냈습니다. 월드컵 부진 책임론이 불거진 이후 경찰이 대한축구협회 관련 사건을 모두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하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뒷북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한 아파트가 바로 옆 단지 학생들의 통행을 막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와 가깝다는 이른바 학세권 가치를 보호하겠다면서 통학로로 쓰였던 정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정영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아파트 입구에서 경비원들이 경광봉을 들고 정문을 지켜섰습니다. 늘 가던 길인데 옆 단지 학생들은 어리둥절 가로막힙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하면서 항의를 너무 들었어요. 평소 3분이면 가던 등교 시간은 2배로 늘었습니다. 아파트를 가로질러 학교로 갈 수 있는 길을 코앞에 두고 학생들은 아파트를 빙 둘러 등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등굣길로 쓰이던 아파트 정문이 가로막힌 건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YTN이 확보한 지난 6월 회의 결과문을 보면 단지 학세권 가치 보호를 위한 외부인 통행 제한이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아침 7시 반부터 9시까지 그리고 오후 시간대에도 콕 찍어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통행을 제한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아파트의 재산 가치를 높이려 다른 단지 학생들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당겨가지고 그리고 여기 쪽으로 가야 해가지고 힘들어요. 지수는 불편해요. 맞아요. 뭐가 불편해? 거기 쪽이 너무 복잡하고. 여기서는 친구랑 같이 가려면 나와서 같이 가라, 기다려라. 이 아파트는 여기 주민 아니면 못 들어간다. 이 초등학생들한테 과연 할 게 맞는 것인지.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측은 그런데도 돈 때문이 아니라 내부 시설물 파손이 이유였다고 해명합니다. 학생들이 들어와서 아파트 시설물들을 파괴가 되니 최소한의 조치다. 하지만 시설물을 파손한 학생이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학세권이 무슨 뜻인지도 모를 어린 학생들은 오늘도 돌고 돌아 학교로 향합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7월 6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오늘 광주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김 총리는 오전에는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 시내에서 출마를 선언하고 오후에는 서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늘 비공개 회의를 열고 윤리위에 접수된 징계 요구안을 놓고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 징계 요구안 상당수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친한계 의원과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한 대안과 미래 의원들이 관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부터 평일 24시간 동안 원달러 외환거래 시장이 운영됩니다. 외환당국은 외환거래 시간 공백이 해소되고 국내외 투자자와 수출입 업체의 환전 편의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거나 이동통신사를 바꿀 때 안면 인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는 절차가 오늘부터 전체 사업자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이나 번호 이동 신청자는 안면 인증 또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에 당일 발급된 주민등록 표본 중 하나로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첫 5,000톤급 구축함인 최연호에 이어 두 번째 구축함 강건호에서도 시험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연이어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북한은 이 미사일에 전술핵을 탑재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지상 탄도미사일에 이어 핵 위협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5,000톤급 구축함 강건호에서 동해상으로 전략 순항 미사일이 잇따라 발사됩니다. 지난해 5월 진수식 도중 선체가 넘어지며 좌초됐다가 다시 복구된 함정입니다. 지난 4월에는 서해에서 첫 번째 구축함 최연호가 대대적인 시험 사격을 진행했는데 각각 동해와 서해에 배치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이번에 발사한 전략 순항 미사일은 화살 계열 미사일로 북한은 전술핵을 탑재하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절대적인 힘을 보유하기 위한 우리의 정치적 의지와 결심을 더욱 명백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다만 진수식 때 넘어졌던 강건호는 당시 선체 일부가 물에 잠겼었던 만큼 실전 배치 시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합니다. 북한은 앞서 이보다 크거나 같은 구축함을 해마다 2척 이상 건조하겠다며 해군의 핵무장화는 만족스럽게 수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상의 탄도미사일과 함께 해상 발사로 핵위협 수단을 넓히고 있는 겁니다. 240mm 신형 방사포와 미사일을 섞어 쏜 지난달 김정은 위원장은 남부 국경의 화력태세 변화를 거론하는 등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무기 체계를 끊임없이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현지 시간 7월 4일 하루 동안 미국과 이란에서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가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란에서는 미국의 폭격으로 숨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에서 분노와 복수의 함성이 터져나왔고 미국에서는 건국 250주년을 축하하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고 광장을 가득 메운 추모객들이 오열합니다. 단상 위에는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숨진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와 일가족 5명의 관이 놓였습니다. 테헤란 전역에 애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추모 열기는 이내 피해 복수를 다짐하는 분노로 변했습니다. ای صدای طوفانی ضد استکبار آمریکا حس خودمون همه ناراحت همه غم زده هستیم از دست دادن رهبر و با تمام توانمون تلاش میکنیم برای انتقام خون رهبر. 반면 지구 반대편인 미국에서는 건국 250주년을 맞아 성대한 행사가 열려 극명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화려한 에어쇼가 펼쳐졌고 밤하늘은 폭죽 85만 발로 물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위대함을 지켜세우며 군사적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But we use it and we've had tremendous success. You look at Venezuela, you look at Iran, we wiped out their military. 이날 두 나라의 유일한 공통점은 숨막히는 무더기였습니다. 테헤란에서는 더위를 식히려 물을 분사했고 워싱턴에서는 폭염에 예정됐던 퍼레이드가 취소됐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에 백인 우월주의 단체가 수도 워싱턴 DC에서 행진해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 내무장관이 이들의 행동을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옹호했습니다. 더그 버검 내무장관은 현지 시간 5일 CNN 방송에 나와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우는 단체 회원들의 행진에 대해 그들의 가치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미국의 근본 원칙은 표현의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인적으로 불쾌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며 모든 분야에서 그렇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백인 우월주의를 사실상 옹호한 걸로 해석됩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문제를 포함해 미국과 이스라엘 간 불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5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미국과 균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스라엘을 모범적인 동맹이라고 부르는데 이른바 동맹국이라는 많은 나라와 달리 이스라엘은 실제로 함께 싸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질문은 이란에 관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다른 목표를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인데 대답은 아니오이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를 바라고 핵연료 농축시설을 해체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타르가 호르무즈 해협 등 걸프 지역 해상이 안정화됨에 따라 지난 일주일 동안 부과했던 자국 선박의 해상 활동 제한을 모두 풀고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카타르 교통부는 현지 시간 5일부터 모든 선박의 해상 항행 활동은 정상적으로 재개된다며 모두가 해상 규제와 지도를 준수하고 운항에 앞서 또는 운항 중 필요한 모든 안전 장비를 확인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공공안전을 이유로 레저 선박과 어선, 제트스키를 포함해 모든 해상 선박에 대해 해상 활동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카타르 정부는 당시 구체적인 운항 정지 이유에 대해서 밝히진 않았지만 그 전날 영내에서 벌어진 군사적 충돌 과정에서 카타르 국민 한 명이 파편에 맞아 숨진 것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영국군 당국은 현지 시간 5일 예멘 연안 홍해에서 화물선이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군 산하 해상무역기구는 예멘의 항구 도시 호데이다에서 남서쪽으로 약 55km 떨어진 해상에서 화물선이 신원미상의 무장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화물선과 선원들은 모두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영국군 당국은 누가 공격을 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안 도시 호데이다 인근 바다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은 이 지역 바다를 지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은 이란과 전면전은 멈췄지만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물가와의 전쟁은 좀처럼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급증과 이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을 불러와 소비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 제도는 올해 금리를 내리는 대신 동결할 것이다.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는 이 같은 월가 투자은행들의 전망을 소개하면서 미국 노동시장이 탄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란 전쟁발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험이 확대된 점을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됨에 따라 유가 상승 및 공급망 차질로 생산자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이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로 전이될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까스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이 3%를 웃돌아 물가와의 전쟁을 계속 벌이게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월가 투자은행들은 감세 효과가 하반기에 소멸하고 고유가로 실질소득 감소 효과가 나타나 미국 경제의 중추인 소비 회복세가 미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AI 인프라 관련 기업 투자 확대 덕분에 미국 경제는 올해 2% 이상의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투자은행들은 내다봤습니다.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는 AI가 경제 성장의 39%에 기여하며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됐고 AI 투자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 앞으로 전력 요금 상승이 물가와의 전쟁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 후반대의 전력 가격 상승률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인 것을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전력 가격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전력 요금 인상에 따른 가계 실질 소득 감소가 소비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는 미국과 이란 간 협상 불확실성과 중간 선거 이후의 정치 지형 변화, AI 설비 투자 확대 지속 가능성을 주요 변수로 꼽았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어쩌면 이번 월드컵의 주인공은 아프리카의 섬나라 카보베르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아깝게 지긴 했지만 카보베르데 대표팀은 고국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멕시코와 한판 승부를 앞둔 잉글랜드 팀은 비아그라 복용 구설에 휘말렸습니다. 월드컵 이모저모를 신홍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카보베르데 축구 선수들이 트럭을 개조한 차량을 타고 수도 프라이아에 입성했습니다. 인구 50만 명의 작은 섬나라지만 많은 인파가 모여 국기를 흔들며 자랑스러운 대표팀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 오른 카보베르데는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마지막까지 접전을 펼치며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응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철벽 수문장 보지냐 선수의 일거수일투족은 귀국길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멕시코시티에 입성한 잉글랜드 팀에게 엉뚱한 질문이 쏟아집니다. Is it true that you guys are considering using Viagra to contrast or mitigate the effects of the altitude? The information and the support didn't reach me, so that is not true. 잉글랜드 팀이 고산지대 적응을 위해 발기부전제를 복용하려 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한 것이 큰 뉴스가 되자 선수들도 재치로 받아칩니다. How is the squad taking this particular situation of the altitude and the scenario where you're going to play tomorrow? Thank you. Well, the Viagra helped. I'm joking. It's a joke. 이란이 미국의 부당한 월드컵 대우를 비난하는 성명을 또 발표했습니다. 이란 축구연맹은 미국이 참가국의 지원은 고사하고 입국 제한 조치로 불필요한 장애물을 만들어 스포츠 정신을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란은 역사상 가장 참담한 월드컵 대회 중 하나였다며 정치적 간섭, 차별적 관행, 인종차별을 드러내는 장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프로야구 두산의 20살 투수 최민석이 평균 자책점 단독 1위, 다승 공동 1위로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전반기에만 9승을 쓸어담으며 두산의 에이스로 확실히 자리 잡았습니다. 허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민석이 스트라이크 존 구석구석을 찌르는 절묘한 제구로 키움 타선을 무력화시킵니다. 움직임이 심한 최민석의 공은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ABS의 스트라이크 존 가장자리를 넘나듭니다. 6회까지 삼진 6개를 잡아내며 한 점만 내주는 호투로 두산의 8대1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시즌 9승째로 기아의 올러와 다승 공동 선두로 올라섰고 평균 자책점은 2.33까지 낮추며 올러를 넘어 단독 1위로 도약했습니다. 피안타율은 2위, 퀄리티 스타트도 11번으로 공동 2위에 오르는 등 지난해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 최민석은 이미 KBO 리그를 대표하는 오른손 에이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민석의 눈부신 호투 속에 두산은 강승호가 2루타 3개로 5타점을 올리는 등 타선까지 폭발하며 기분 좋은 2연승을 달렸습니다. 강승호는 1대1로 맞선 4회 초 좌중간을 가르는 2타점 2루타를 전했고 8회와 9회에도 2루타로 타점을 추가하며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올 시즌 첫 선발 등판에서 패전 투수가 된 키움 김윤하는 2024년부터 18연패를 당하며 리그 최다 연패 타이 기록에 단 1패만을 남기게 됐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생리대 사업이 오늘부터 전국 12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됩니다. 올해는 1,300만 개 정도를 공급하며 수요를 측정해본다는 계획입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생리대가 오늘부터 배치됩니다. 일단 서울 광진구와 은평구, 경기 광명시와 수원시, 목포, 구미, 제주 등 전국 지자체 12곳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주민센터와 도서관, 청소년 시설 등 공공시설 500여 곳에 자동과 수동 지급기 700대가 설치됩니다. 생리대는 선택제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필요한 기본 생활용품입니다. 이번 사업은 소득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생리대가 긴급하게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포장 겉면에 공공생리대임이 표기돼 있고 한 팩에 중형 생리대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올해 모두 1,300만 개를 공급할 예정으로 지역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비치합니다. 무분별하게 가져가는 걸 막기 위해 수동 지급기는 관리 인력이 충분한 곳에 설치하고 자동 지급기는 한 번 생리대가 나온 뒤 재가동하기까지 20초씩 대기 시간이 걸리도록 설정했습니다. 중고 플랫폼에 되파는 행위도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중고 거래나 좀 오남용 좀 이용이 없도록 그 당근 같은 데에 저희가 거래 제한 품목으로 좀 지정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모두의 생리대 사업을 통해 공급 채널을 다변화해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버려지는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싶어도 복잡한 법령과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경기도가 이런 현장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전방위 지원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최명신 기자입니다. 소각되거나 버려지던 폐연 수막이 자동차 내외 장재용 섬유로 재탄생했습니다. 이 재활용 섬유를 차량에 적용하면 한 대당 탄소 40kg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그런데 수거부터 운반, 재활용, 처리까지 모든 과정에 인허가가 필요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거 단계, 운반하는 단계, 재활용, 그다음에 처리 단계 모두 인허가가 필요한 상황이더라고요. 버섯을 수확하고 남은 배지를 축사 깔개로 재활용하려던 또 다른 농업법인 역시 황당한 규제에 애를 먹었습니다. 현행 법상 버섯 배지는 비료나 사료로만 사용하게끔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버섯 배지는 뚜렷한 규정이 없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축사 깔개 같은 경우는 아예 얘기가 없어요. 중소규폴로 감당하기 벅찬 전문적인 법령 분석과 행정 절차의 구원투수로 경기도가 나섰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심의위원회 대응까지 1:1 맞춤형 밀착 컨설팅을 지원해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자료 작성이라든지 심의위원회 같이 참석해서 답변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밀착으로 도움을 드렸고, 경기도는 이번 특례 승인이 버려지던 자원을 산업원료로 활용하는 순환경제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자원이 실제 산업 원료로 재활용되는 순환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규제의 벽을 낮춰 버려지던 자원을 새로운 산업으로 연결하는 순환경제 생태계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울산시 민선 9기의 첫 공약 사업으로 시내버스가 복원됐습니다. 울산시는 추가 노선 복원도 차례로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울산 울주 덕하차고지와 시내 중심부를 거쳐 동부를 오가는 126번 버스. 지난 2024년 울산시 버스 개편 당시 경제성을 이유로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민선고기 첫날 복원돼 승객을 태우고 시내 곳곳을 달립니다. 일산동에도 갈 때도 많이 타게 되고 해변가 놀러 갈 일도 많잖아요. 그러고 이제 시댁이 우리가 그쪽이다 보니까 신호도 그쪽에 있고 자주 이제 버스 이용해서 자주 뵙겠죠. 이날 복원된 버스에는 취임 직후 첫 민생 현장을 버스로 택한 김상욱 시장도 함께 탔습니다. 김 시장은 시민과 좌석에 앉아 불편 사항을 살폈습니다. 시내버스 개편은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내내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입니다. 노선 복구의 의미는 시민들의 불편한 삶을 가장 빨리 해결하려는 그런 민선 9기 의지입니다.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데 더 앞장서겠습니다. 이번에 복원된 126번 버스는 정식 차량이 배차되기 전까지 하루 6대가 평균 44분 간격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9월부터는 신규 차량을 투입해 다른 노선 복원과 복잡한 노선의
승객 수송 능력을 높일 예정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생한 에볼라 사망자가 500명에 육박했습니다. 민주콩고 언론공보부는 지난 3일 기준으로 에볼라 누적 확진자가 1,528명으로 하루 전보다 26명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숨진 사람은 19명이 늘어난 492명으로 집계돼 치명률은 32.2%를 기록했습니다. 민주콩고와 이웃한 우간다에서는 지난달 21일 20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추가 확진자가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덮친 기록적인 무더위로 최소 25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미 NBC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4일 기준 이번 폭염과 관련해 뉴저지에서만 22명이 숨지는 등 25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뉴저지주는 사망자 대부분이 30대에서 80대로 에어컨이 없는 주택이나 길거리, 또 주차된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염이 한풀 꺾이는 과정에서 강한 뇌우와 폭우가 몰아치면서 뉴욕시 일대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정전으로 90만 가구가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유럽이 또다시 무더위에 시달리는 가운데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산불이 곳곳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지난 며칠 동안 산불이 이어지면서 파리의 1.8배에 달하는 면적인 19,000헥타르를 태웠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9명이 다쳤고요. 북부 산림지대 13,000헥타르가 타버린 가운데 산불의 80%를 통제하고 있다고 현지의 소방당국이 밝혔습니다. 프랑스 남부 피레네 조리앙탈주에서는 약 1,500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고 세계적인 사이클 대회인 투르 드 프랑스의 경기 구간 인근에도 산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일본의 여름이 과거보다 더 덥고 습해졌으며 이로 인해 연간 약 29억 시간의 노동시간 손실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미 국립해양대기청 자료 등을 통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계 각 도시의 기후를 분석했더니 7월에서 8월 도쿄의 최고 기온과 습도는 태국 방콕이나 싱가포르와 비슷했다고 보도했습니다. 7월에서 8월 도쿄의 온도와 습도는 지난 2000년대 또 2010년대와 비교해서 상승했고 열대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영국의 국제학술지 랜신이 업종별 노동 강도와 취업자 수를 바탕으로 더위로 인한 작업 효율 저하 시간을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일본에서는 1인당 연간 43시간의 노동시간 손실이 발생한 걸로 추정됐습니다. 요즘 밤낮 할 것 없이 날씨가 후텁지근합니다. 서울은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온난수분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현재 기온 24.7도로 열대야에 근접한 수준 보이고 있고요. 체감온도는 벌써 27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는 시원한 옷차림과 함께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남과 호남, 제주도 곳곳에 비구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남쪽 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광주 등지에는 시간당 3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차츰 비가 시작돼 오늘 하루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호남 지방에 최고 8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밤사이 청주와 제주 등지에서는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못해 올해 첫 열대야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8도, 광주 30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실제 체감온도는 이보다 1,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이어지겠고요. 정체전선이 차츰 북상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7월 비와 무더위가 번갈아 나타나는 변덕스러운 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우나 온열질환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